네, 안녕하세요. 내일은 크리스마스죠.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이제 연말 인사 한다고 달력하고 들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소장님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파이코인은 꼭 성공하시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웃기는 웃었지만 아무튼 그게 일반인들의 시선이잖아요. 그러던 차에 어떤 이제 한 3, 40분 전에 이제 그 외국 사이트에 이 파이코인에 대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제목이 The Rise and the Tragic Fall of Pi Network.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의 부상과 비극적인 폭락 이렇게 썼어요. 아, 어떤 놈이 뭐 썼어요. 어떤 가시난지 어떤 놈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짓거린 거요? 그래갖고 이제 제가 봤더니 일반인들의 시각이더라고요. 연자간지 홍곡지라는 말이 있죠. 까치까마귀는 그 큰 기러기의 뜻을 모른다. 까마까치는 봉황의 뜻을 모른다. 이거죠. 그래서 한번 이제 기사를 제가 이제 천천히 뜯어 보니까 뭐 재밌는 것도 있어요. 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뭐 쭈르륵 내렸잖아요. 그래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대부분 이제 껍데기만 보고 우리는 그래도 몇 년간 이거 현상을 들여다 봤으니까 이걸 보면 이 친구가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한 4분 전에 올랐군요. 예. 우연히 막 봤어요. 보다가 이제 보니까 제목이 재밌어서 봤더니 내용은 일반인의 시각인데 첫 번째 상장을 했는데 얘네는 다른 코인과 너무 달랐다.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2월 말 출시 이후에 뭐 업비트, 한국의 업비트, 바이낸스, 코인베이스, 크라켄 이 토큰을 상장하지 않았다.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이 토큰에 접근할 수 없었다. 뭐 접근성, 유용성 그러더니 접근할 수가 없었다. 심지어 바이비치오는 파이코인 사기라고도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껍데기만 본 거죠.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금 업비트가 완전히 뭐 지금 네이버에 팔아먹고 난 다음에 지금 뭐 거래량도 뭐 완전히 팍 줄었다라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돈 되는 이게 얘네들이 다 옛날에 뭐 미리 아무튼 그랬죠. 이걸 했잖아요. 파이는 세이프티 퍼스트 그러면서 거래소를 사실은 거리를 멀리 했죠. 그러면서 미카 이런 거를 했죠. 거기다 이런 걸 하면서 KYB를 했잖아요. 야, 우리는 뭐 니네한테 뭐 뇌물 갖다 줄 생각도 없고 니네들 뭐 업비트, 바이낸스, 코인베이스 뭐 특히 바이빗 니네랑 좀 안 해. 이러니까 이제 삐진 거죠. 어찌됐건 이게 몇 천만 명이고 사람이 많고 얘네 구전 먹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거래소들과 뭐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이게 OKX의 유럽 법인을 통해서 암호화폐 최초로 미카를 통과하면서 이게 어떤 장기적인 안목이 드러났지 후라닥거리는 애들하고는 결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 기사를 쓴 친구는 모르는 거죠. 이게 첫 번째고요. 상장은 했는데 다른 코인과 너무 달랐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앱이 있긴 하지만 이게 별로 유용성이 없다. 그렇잖아요. 앱이 있긴 하지만 별로 유용성이 없고 우리 파이 채굴 하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파이 브라우저에 뭘 좀 하려고 그래도 이게 이거는 뭐 적합하지 않다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수년간 토큰 채굴에 매진한 사람들이 아직 무슨 앱의 혜택을 못 봤다. 상당수는 KYC 절차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. 이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게 이제 한 5, 6일 전에 올린 것도 지금 여전히 이제 앱에서 이런 뭐 커머스 뭐 이런 쪽 지금 아직 가격이 안정도 안 되고 이게 뭐 하니까 이게 상인들을 위해서 플랫폼 만들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는 거죠. 이게 이게 돈이 되면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 갖고 뭐를 하는데 지금 파이는 사람이 달라붙을 수 없게 해놨잖아요. KYB로.
KYC로 거래소도 달라붙지 못하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, 지금. 다른 거는 막 그냥 무조건 달라붙어져.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을 계속 보는 거죠. 그래서 앱이 있긴 하지만 별로 유용성이 없다. 유용성이 없는 게 아니고, 우리는 와서 노는, 아무나 와서 노는 게 아니라 여긴 좀 클래스가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. 뭐 클래스라는 게 뭐 돈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, 자기가 누군지 후다를 확실하게 깔 수 있는 사람이래야 돼.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앱의 혜택을 보지 못했고 상당수는 KYC에 묶여 있는 거를 까막까치들이 모르고 글을 쓴 거죠. 그렇지만 제가 이 까막까치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이에 대한 일반적인 세상의 시선을 지금 이제 연말에 한번 제가 본 거죠. 세 번째로는 이게 코인이 매주 수백만 개가 발행이 된다. 거기다가 락업 해제도 된다. 그런데 아직 수요 기반은 없다. 그렇죠. 이거는 우리가 그다음에 내년에 한 12억 개 물량이 나오나 봐요. 내년 하반기에 또 나오나? 아무튼 내년도에 한 12억 개 물량이 나온다고 해요. 올 12월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저기 뭐냐 파이라고 파이 24시간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눌러주는데 말이야 이거. 예,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런 게 있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도 공감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수요 유발 개수라는 말이 있거든요. 이게 수요 유발이 되는데 그래 12억 개가 나오건 뭐 다 좋은데 그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죠. 누가 살 거냐 이런 거죠. 올릴 수 있느냐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어떤 희망이 있으면 뭐 12억 개겠어요. 돈 된다 그러면 다 달려들지. 그게 뭘까? 이건 우리도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이 기사에서도 이거랑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로 이제 코어팀 대안을 얘가 거론한 걸 보게 되면 코어팀에서 나온 게 첫 번째로는 DEX, AMM 이거를 했더라고요. 그러면서 파이에서 이런 덱스 거래소나 이렇게 자동 유동성 풀 만드는 시스템이 지금 거대 플랫폼으로 두 개를 들었는데 에이브라는 에이브라는 이것도 코인 상장돼 있는 거고 두 개를 레큐움인가 두 개를 했더라고요. 여기가 이제 그 덱스하고 AM의 유동성 풀 하는 건데 얘네가 시장 점유율이 큰가 봐요. 그래서 제가 가격을 한번 보니까 한국 돈으로 이제 레이디움 먼저 레이디움이 1294원 정도 요 덱스 거래소만으로도 1294원 정도 하는 데더라고요. 이런 데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에이브라는 데는 147달러니까 꽤 비싸죠. 147달러 이건 원이고 147달러니까 꽤 비싸요. 근데 차트 모양은 비슷하네요. 이런 데가 전부 지금 파이가 하는 이 유동성 AMM 이거를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이가 지금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지금 이런 거대 플랫폼과 대항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기사에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몰랐던 거 새로 알게 됐고요. 그리고 뭐 레이디움 아이브 그리고 두 번째 대안 세 가지 중 두 번째로 파이가 하는 거는 역시 CD 게임을 했더라고요. CD 게임이 지금 여기 두 군데 투자했는데 여기랑 오픈마인드 투자했는데 다 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수요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이거 덱스 거래소 그 다음에 CD 게임 하는 거 여기는 정말로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비싼 스마트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90년대, 2000년도 코인이 굉장히 많이 되고 거래가 다른 암호화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거를 여기에 수요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게 오픈마인드더라고요. 오픈마인드에서 오픈마인드하고 CD게임에 파이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은 미래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.
근데 제가 보기에 두 개 다 성공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세 개 다 성공할 수 있죠. 세 개 다 성공할 수 있죠. 그래서 저 기사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게 되면 파이가 하고 있는 좀 그림 전체가 보이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파이가 중앙 집중화 구조인데 이 중앙 집중화 구조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은 중앙 집중화 구조인데 그러면서 파이 재단이 수십억 개의 토큰을 통제하고 있다. 투표 절차도 없고 파이 커뮤니티는 어떤 의사결정권도 행할 수 없다. 근데 제가 이제 앞에 있는 말을 뺐는데 정체도 알 수 없는 파이 재단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기사에는 그렇게 썼더라고요. 그렇죠. 뭐 그냥 현재까지로는 그런 거죠. 그래서 그런데 파이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암호화폐 산업에다가 질서를 만들고 이게 법이 좀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. 예? 암호화폐 산업에 질서를 부여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될 때다. 라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잖아요.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중앙 집중화 구조가 필요한 거죠.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. 절대적인 자유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. 돈이라는 거지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동안 저기 IT가 생기고 민주화니 뭐 이런데 이게 사기꾼들이 말을 비틀어서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서 탈중앙화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나보세요. 가령 서울시장은 뭐 하고 있냐? 대통령은 뭐 하고 있냐? 재무부 장관은 뭐 하고 있냐? 우리는 뭐가 좀 안 되면은 그렇게 탓하잖아요. 근데 화폐에 문제가 생기면 탈중앙화되면 누구를 탓할 건가요?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누구를 탓할 거냐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.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은 그거를 이제 투표를 통해서 뭐 정당을 바꾸든지 뭐 장관을 바꾸라 그러든지 뭐 탄핵을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고. 그러면서 중앙 집중화 구조가 문제다. 그러니까 안목이 짧은 거죠. 대부분의 사람들이.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암호화폐 이렇게 할 때다. 그러니까 지금 패를 딱 보고 있는 거죠.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죠. 그래서 어, 오늘 뭐 조금 전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껍데기만 쭉 썼더라고요.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. 근데 제가 이제 그 연관성을 찾아갖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.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덱스나 레이디움 갖고도 뭐 이렇게 지금 되고 KYB도 언젠가는 투명하게 돼야 될 것 같고 세상이 점점 이제 투명한 세상으로 가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은 거죠. 파이코인 상장해서 빛과 그리고 그림자죠. 정말 저 정말 저 담배 안 피다가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담배 안 피다가 상장하는 날 이불 가길래 뚜껑 열려서 담배 피기 시작했죠. 빛과 그리고 그림자가 있지만 가만히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니까 참 걱정 없다. 얘네처럼 이렇게 세상의 흐름과 일치해서 잘 하는 데가 있을까?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는 분명히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파이코인으로 끝난다. 파이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나오려면은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을 밝게 보는 거죠. 오늘 이 친구 덕에 뭐 상세히 썼더라고요. 이 친구 덕에 영상 만들어 올리고 메리 크리스마스,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